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점유권과 본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법 제2편 물권편에는 물권의 종류로서 총 8종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즉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종의 물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점유권이 문제인데요. 이 점유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권을 알아야 됩니다. 본권. 그래서 본권에는 물론 이제 점유권에 대해서 이 본권은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거기 화면에 보시면요. 일단 거기에 이제 그 본권을 우리가 이미 봤었죠. 이 본권, 즉, 물권인 본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 뭐 제한물권 이런 것이 있죠. 이미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자가 그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죠. 또 제한물권에서 뭐 용익물권, 여기는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가 그 객체의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죠. 담보물권도 마찬가지죠. 담보물권에서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의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 가치를 지배하죠. 물론 이제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지배하되 사용 가치를 지배합니다. 교환 가치는 지배 못하죠. 근데 소유권자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다 지배하죠.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이 본권자인 소유권자, 제한물권인 그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는 아무튼 교환 가치를 지배하든지 사용 가치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교환 가치, 사용 가치 다 지배하든지 어차피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권이에요, 본권. 근데 이제 점유권은 그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이 있든 없든 그 현재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지배하고 있는 그 사실 상태, 자기 손아귀에 넣고서 현재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점유라고 그러고, 이러한 점유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한 것이 바로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본권은 그 객체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런 지배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한으로서 본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유권은 거기에 비해서 아무튼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즉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따지지 않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지지 않고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여기 이것을 이제 점유라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 점유권이다. 따라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여기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본권입니다. 그러한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단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점유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해 준 것이 점유권이다. 그래서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다음 또 화면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본권과 점유권 또 다시 또 설명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아니면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일단 설명의 편의상 이제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전거는 동산으로서 물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했잖아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소유권자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가치,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은.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소유권자가 그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 단 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환 가치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본권 중에서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다면은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자는 일단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지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환 가치는 직접 저당권자가 그 객체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념적으로 그 부동산에 내재되어 있는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거잖아요. 즉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권이라는 저당권은 갖고 있지만, 즉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본권으로서 저당권은 갖고 있지만은, 그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본권으로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당권을 갖고 있지만, 그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즉 점유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본권자이면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이런 자는 그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거나, 또 질권자 같은 경우는 점유해서 채무자가 거기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이 용익 물건으로서 사용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할 권리가 있고, 또 본권으로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렇죠?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이다. 물론 또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등이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유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점유라고 그러고, 이러한 점유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한 것이 바로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소유권자가 그 자전거라는 동산의 소유권자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소유권자는 이 자전거를 점유할 수 있는, 즉 자전거를 지배할 수 있는, 자전거라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본권으로서 소유권도 갖고 있고, 현재 이 소유권자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타지 않을 때는 자기 집에다 보관해 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자전거라는 객체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고, 이러한 점유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이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자가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다니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면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도둑이 있죠. 도둑은 이제 절도범이죠. 절도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가 절도범이죠. 그리고 절도죄 처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둑이 그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전거를 이제 훔쳐왔습니다. 이제 절취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타고 다니면 이 그 도둑은 본권은 없어요. 즉 점유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자전거를 현재 타고 다니지 않을 때는 자기 집에다 보관해 놓기 때문에, 열쇠를 채워서 보관해 놓기 때문에, 이때는 그 도둑이 그 객체인 자전거인 동산인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유 상태에 있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둑놈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 줄까? 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한 점유권은 좀 일반 물권에 비해서 좀 특수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나중에 이제 뭐 본강의, 기초 강의라든가 이런 본강의 들어보시면 또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일단 이제 그렇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여기 보시면 또 다음 화면 있죠. 이제 점유할 권리와 점유권. 물론 이제 점유할 권리는 본권에 속하고, 본권에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축구 시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축구 선수가 있고 관중이 있겠죠. 축구 선수 중에서 이제 현재 이제 뛰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같이 좀 이제 그 볼 점유율이 높은 축구 선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차피 그 출전한 축구 선수는 그 볼 내지 축구공을 점유할 권리는 있어요. 점유할 권리로서 본권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축구공을
잡고서 점유 환자는 뭐 점유율이 높은 자들이 이제 점유하겠죠. 볼 점유율이 높은 자들, 축구 선수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볼 점유율도 높고 또 골인 성공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을 잡았습니다, 축구공을.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점유할 권리도 있고 현재 볼을 잡아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좀 약간 그 B급 선수, 축구 선수 이자는 점유할 권리는 있어요. 선수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볼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볼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점유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중 같은 거 봅시다. 관중은 축구공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그 축구장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그 볼을 딱 잡았습니다. 그렇죠? 발로 잡았든 손으로 잡았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그 관중이 그 볼을, 축구공을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 즉 거기다 권리성을 인정해주고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좀 이제 약간 그 축구 선수를 이렇게 관중과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설명하는 게 약간 이제 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유할 권리와 점유권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리해 보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본권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가치 그러니까 교환가치를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만 지배하고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만 지배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죠. 소유권자이든지 제한물권자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담보물권으로서 예를 들면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교환가치만 지배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용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유해서. 그렇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는 없다, 본권자이면서. 근데 이제 본권자 중에는 거기다가 점유할 권리는 있는 것이죠. 소유권자라든가 용익물권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러한 본권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이유 불문하고, 즉 권원이 있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점유라고 그러고, 이런 점유에 대해서 권리성을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점유권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도범이 나오죠. 절도범은 점유권은 있죠. 절도범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근데 본권은 없다. 즉 점유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점유권, 본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물권의 종류는 이제 전체로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기타 또 우리 그 입문 강의로서 민법을 학습하는 데서 아주 기초적인 거, 중요한 부분 또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